자, 잘 쓰셨나요? 저희가 앞에 이제 화폐 현재 가치는요, 미래에 있는 돈을 지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폐의 미래 가치는요, 지금 돈을 미래로 가져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정의부터 한번 읽어보고 가시죠. 화폐의 미래 가치는요, 현재의 일정 금액을 미래의 일정 시점의 가액, 즉 가액이 뭐죠? 가격.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가격으로 환산한 가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역시 똑같이 세 가지. 아까 저희가 화폐의 현재 가치도 몇 가지? 세 가지. 일시불의 현재, 연금의 현재, 저당 상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폐의 미래 가치도 역시 똑같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미래 가치, 그리고 감채, 기금, 개수 요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도 있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감채, 기금, 개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부터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죠. 출발합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입니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는요. 복리 종가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1원이 N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쉽죠. 지금의 10,000원이 이자율이 10%이라면 내년에 얼마가 돼요? 11,000원이 되겠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개수의 개념은요. 현재의 1원이 N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거고요. 내과계수의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자율은요. 뭘로 표현한다고요? 소문자 R로 표현하고요. 기간은요. 뭘로 표현한다고요? N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N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R이고요. 기간은 N이라는 거. 이자율이 rate of interest의 R을 따온 거고요. 기간은 number, 즉 숫자의 N을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계수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승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산은요. 나왔죠? 현재 일시불 얼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0원.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R이 만약에 10%, 이자율이 10%고 내년에 1년 후라면요. 곱하기 1 플러스 0.1의 1승이니까요. 얼마요? 11,00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시불의 미래가치는요. 굉장히 구하기 쉬워요. 그냥 곱하기만 한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였고요. 혹은 여러분 미래개수, 일시불의 미래개수를요. 다른 말로요. 내과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이 미래의 글자를 여기 가져온 거라서 미래, 올레자를 두음 법칙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내과, 미래의 가치 계수라고 해서 혹은 내과 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되는 거. 그래서 일시불의 내과 계수라고도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놔 주세요.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일시불의 내과 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현재가치 계수를 현가계수, 현가라고 줄였었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역시 일시불의 내과계수다라고 줄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시 문제 한번 보고 가시죠. 아까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던 예시 문제예요. 현재 100만 원의 이자율이 10%일 때 요거 1년 후에 얼마 됩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럼 일시불 미래가치니까 현재 얼마? 현재 100만 원이죠. 현재 100만 원이고 이자율 얼마? 10%니까 요거 자연수로 고치니까요. 0.1이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 여기 나와 있죠. 언제? 1년 후에 기간 나오니까는 100만 원 곱하기 1.1 하면요. 1.1 하면요.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 110만 원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는요. 100만 원 곱하기 1.1이 돼서요. 110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숫자가 좀 꼬였는데
요거 11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네, 11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100만 원 곱하기 1.1의 1승이니까요.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 예시 문제였고요. 자, 이제 일시불의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요, 개념이요, 매년 1원씩 적금을 계속 불입하게 되면요, N년 후에 얼마가 되는가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예요. 그래서 복리연금 종가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감채기금 계수의 역수입니다 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거 역수관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의 미래가치는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요거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년 1원씩 적금을 계속 불입하면요, 앞으로 N년 후에 미래에 얼마가 되느냐, 이거를 뜻하는 거고요. 공식은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여러분, 요게 아마 공식을 묻는 걸로 나온다면, 공식 자체를 묻는 것으로 나온다면 혹여나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연금의 현가가 됐건 연금의 내가가 됐건 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의 공식, 연금의 대가계수 공식은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이고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산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연금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즉 내가계수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미래가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의 역수라는 것도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자면, 내가 매년 넣는 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기 적금에 가입했대요. 이자율이 복리로 5%라면 5년 후에 얼마가 되니? 라고 나왔어요. 예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는요, 처음에 얼마씩 넣어요? 매년 연말에 5천만 원씩 넣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금 넣죠. 연금 얼마씩? 5천만 원씩.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공식은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바로 답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1 플러스 0.5의 5승은요 1.276815625가 나옵니다.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여기서 1을 빼면 0.276815625가 나오겠죠. 그 숫자를 0.05로 나누고 곱하기 5천만 원을 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2억 7,628만 1,56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요 2억 7,628만 1,562원이 나오고요. 10의 단위에서 절삭하면요 2억 7,600만 원이 나온다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불입해서 연복리로 5%씩 5년 후에 얼마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1년에 5천만 원 넣고요. 1년 차에, 그렇죠? 2년 차에도 얼마? 5천만 원 넣고, 3년 차에도 얼마 넣어요? 5천만 원 넣고, 4년 차 얼마? 역시 5천만 원. 5년 차 얼마? 5천만 원을 넣게 되겠죠. 그래서 요것만 다 더해도 얼마예요? 2억 5천만 원이 될 거고, 나머지 플러스 복리로 붙은 5%씩 하고 기간 5년짜리를 다 더해 봤더니 요게 총 얼마가 나왔다? 2억 7,6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대충 볼 수가 있겠죠. 2억 7,628만 1,562원이 나왔다는 거죠.
원금 2억 5천에다가 5%씩 5년 붙은 가격이 나머지가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요. 연금의 내각계수 구하는 내각계수 구하는 공식과 함께 적금의 미래가치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혹은 연금의 미래가치는요. 요거는 적금으로 봐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뭘로 본다고요? 요거 적금 드는 거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언급드리고요. 자,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화폐의 미래가치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은 감채기금계수예요. 감채기금계수는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나중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나중에 언제? 5년 뒤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돈을 얼마씩 납입해야 되는가를 알고 싶을 때 뭘 쓴다고요? 감채기금계수. 이건 돈 모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내가 일정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앞으로 뭐 10년 후에 10억을 모은다. 뭐 10년 후에 100억을 모은다. 100억이면 좋겠다. 어쨌든 내가 10년 후에 10억을 모으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부터 매년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혹은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걸 쓴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그걸 알고 봅시다. 감채기금계수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역수 관계인데요. N년 후에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매년 얼마씩 적금을 넣어야 되는가, 매년 얼마씩 금액을 넣어야 되는가 이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방금 말씀드렸던 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요, 내가 지금 넣은 돈이 나중에 얼마가 되느냐를 알 수 있는 거고, 감채기금 계수는요, 내가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 넣어야 되냐 이 뜻이라고요.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반대인 거지. 역수관계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넣은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가 궁금한 거는 연금의 미래가치인 거고, 일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는 감채기금 계수인 거지.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역수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관계는요, 이게 뭐라고요? 감채기금 계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감채기금 계수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공식은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분의 R이고요. 자, 뒤에 공식 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R이고요. 감채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미래의 가치 곱하기 감채기금 계수입니다 라고만 정리해 두시면 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공식 정리 및 역수관계 정리를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해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요 페이지 하나 딱 정리해 주세요. 하나 캡처해 주시고 눈에 한번 익혀 두세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보시죠. 여러분, 현재 가치 몇 종류 있어요? 세 종류 있죠. 현재가 세 가지 있죠.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 상수. 일시불의 현가는 언제 써요? 앞에 있는 돈을 지금으로 가져왔을 때 얼마니? 라고 할 때 요거 써요. 그쵸? 공식은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연금의 현가 계수는 공식 뭐예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다 라는 게 공식이고요. 저당 상수는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분의 R이다. 저당 상수는요 언제 써요? 원리금 갚을 때, 내가 빌린 돈 매달 얼마씩 갚아야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역수관계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는요 무슨 관계라고요? 무슨 관계? 역수관계. 두 개가 반대라고. 분자와 분모가 반대라고.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미래가치 역시 몇 가지예요? 세 가지고, 이거를요 우리는요 내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수 혹은 현재 가치는요 현가 계수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미래가치 세 가지 있죠. 일시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감채기금 계수인데요.
일시불 내과계수는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년에 얼마가 될 건지를 이렇게 구할 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건 예금이죠. 예금. 네, 이건 예금이에요. 예금 금액을 구할 때 내가 지금 이 금액을 넣어놓으면 내년에, 내후년에,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뭐를 더해서 곱하면 돼요. 이자율 더해서 곱하면 돼요. 기간으로. 그래서 이거를 일시불의 내과계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이건 뭐예요? 이거 적금. 내가 일정 금액을 부으면 나중에 몇 년 뒤에 얼마가 되느냐? 아까 나왔죠? 5천만 원씩 이자율 5%로 5년 부었더니만 얼마 됐어요? 2억 7,600만 원 정도가 됐죠. 기억나시나요? 그 문제예요. 원금은 얼마였는데? 2억 5천이었는데 5%씩 5년 넣으니까 한 2,600만 원 정도가 더 이자가 붙었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감책임 계수는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인데 더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죠.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책임 계수 역시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 역수 관계가 더 있죠.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일시불의 내과계수도 역시 역수 관계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죠. 일시불의 현가계수랑 일시불의 내과계수는 역수관계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내과계수와 뭐가요? 감채 기금계수가 역수입니다. 요거 꼭꼭 기억해 두세요. 요게 뭔데요, 쌤? 역수관계 정리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일시불의 내과계수와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저당상수와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감채기금계수와 역수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일끼리 역수관계이고, 오케이? 그런데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가 역수다. 그리고 연금의 내과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다. 요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내 연금의 내과계수는 감기 요렇게 하나 봐주세요. 아시겠죠? 연내 연금의 내과계수는 뭐랑 역수관계라고요? 감기랑 역수관계라고요. 연내는 뭐랑 역수라고요? 감기랑 역수라고요. 아시겠죠? 연내는 뭐랑 역수라고요? 감기랑 역수라고요. 이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연현은 뭐와 역수관계인데요? 감기와 역수예요? 아니겠지. 연현이잖아. 연금의 현가계수는 역수관계가 뭐랑 역수관계예요? 나머지 한 개 남아있는 거. 저당상수랑 역수관계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저당상수랑 역수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와 일시불의 내과는요. 역수관계고요. 그리고 연금의 현가와 저당상수가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내과계수, 즉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뭐랑 역수라고요? 감채기금계수랑 역수라고요. 1끼리는 반드시 외워주실 수 있죠. 쉽게 외울 수 있죠. 일시불과 일시불이니까 역수관계 외울 수 있고 꼭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연내, 연금의 내과계수,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저도 아무래도 강의하고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 관리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한 번씩은 감기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내 뭐가 걸린다고요? 감기 걸린다고요. 그래서 연내와 감기는 역수관계다. 연금의 내과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뭐라고요? 역수관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연금의 현가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라는 것도 기억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11 역수고 연내 감기 역수고 연현 저상이 역수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저희 이제 시작 단계니까 많은 걸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공식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의 공식, 연금의 내과계수의 공식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맨 처음에 얘기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의 공식은요 하면 무조건 R분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 분모에 R이 들어가잖아. 분모에 이자율인 R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러분, 연금이란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밑에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R이 들어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잠깐만. 제가 공식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어요. 제가 준비해뒀는데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건 그냥 무조건적인 반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사예요. 제가 여러분 공식 물어볼게요.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의 공식은요 하면 저한테 무조건 R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은요 하면 R분의, 연금의 미래계수 공식 R분의, 말이 끝나기 전에 그냥 연금의 현가계수 R분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요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그쵸?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연금이란 말이 나오면은 혹은 매년 얼마씩 붓는다, 매년 얼마씩 불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 연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공식을 외울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제발. 연금이란 말이 나오고 혹은 매달, 매년, 매월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공식 뭐라고요? R분의 라고 쓰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연금 현가계수는요 R분의 라고 얘기를 하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고,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과 처음에 기억해야 될 거 뭐죠? 공식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수관계 요거 두 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공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나중에 뒤에 순현재 가치법 가서 계산 문제 나올 때 계속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써먹을 수 있고, 연금의 현가든 연금의 내과든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왔던 화폐의 현재 가치, 화폐의 미래 가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다 이 페이지에서, 여기 페이지에서 함께 머릿속에서 인출 연습하고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 3개, 미래 가치 3개,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재, 연금의 현재, 저당, 상수가 있고요. 미래 가치는요, 일시불의 미래, 연금의 미래, 감채기금 계수가 있고요. 일시불의 현재와 일시불의 미래는요,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현재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연금의 내과 계수와 저당, 감채기금 계수는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공식은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는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화폐 시간가치 공식 정리 및 역수관계에 대한 총 정리였습니다. 총 정리는 저 따라오시라니까요. 완벽합니다. 자, 제가 아까 반드시 외워달라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 R분의, 연금의 내과계수 공식 R분의,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은요 R분의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내과계수는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A씨는 매월 말 5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에 가입하였다.
나왔어요. 이 적금의 명목금리는 3%이며 월 복리 조건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 적금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는데 답이 나왔는데 적금의 미래 가치 계산, 즉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라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 그 자체를 물어본 거라고요. 기억나시나요?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 제가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말하셨던 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풀었어요. 풀었는데 함정이 있었어. 그래서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 함정까지 제가 피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죠. 여러분, 연금의 내가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공식 뭐예요? 알분해 하셔야죠. 저한테. 연금의 현가든 연금의 내가든 알분해 하셔야지. 그쵸? 현가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고 내가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연금에 혹은 매달, 매월이라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R분의 R이 뭔데요? 이자율. 이자율 얼만데요? 3%.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써보죠.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인데 지금 적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려고 하니까는 원래 지금 우리가 써야 될 게 밑에 분모에 와야 되는 게 R이니까 R이 얼마예요? R이 뭔데? R이 이자율이잖아. 그쵸? N이 뭔데? 기간이고. 그쵸? 그런데 좋다. 그러면 R이 왔어요. 3%니까 0.03이네요. 그쵸? 숫자 따지면 0.03이고 1 플러스 R, 1 플러스 0.03에 기간이 얼마예요? 기간이 얼마 나왔어요? 기간이 몇 년? 기간이 5년. 오케이. 기간 5년. 그리고 얼마?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얼마씩 넣고 있었어요? 얼마씩 넣고 있었어요? 매월 얼마씩? 50만 원씩 넣고 있었어요. 그치? 50만 원 넣고 있었지. 지금 곱하기 얼마? 50만 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답이 있어요? 답이 어디 있는데요? 답이 있네. 답이 1번에 있네. 답 1번. 이렇게 풀었어요. 맞았어요? 틀렸지. 100% 틀렸지. 왜요? 함정이 있었지. 이 문제는. 함정이. 굉장히 큰 함정이 하나 있었죠. 함정이 어디 있었을까? 함정이 있었어요. 요거 답은 2번인데 요거에 대한 함정이 있었어. 어디에 함정이 있었어요? 바로 기간에 함정이 있었어요. 왜요? 쌤, 월 50만 원 넣고요. 연금리가 얼마였었어요? 3%. 여기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넣었죠. 근데 금리는 연 3%였어요. 그러면 매월 말에 50만 원씩 넣었으니까는 그러면 연 3%에 대한 금리를 받는 것은 매월이 아니라 나누기 12를 한번 해야 되겠죠. 왜요? 매월이니까 1년은 몇 개월로 나뉘어져 있어요? 12개월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1년은 12개월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5년은 12개월을 곱해야 되죠. 왜요? 60번 부은 거잖아. 내가 매월 50만 원씩 넣었어요. 5년 동안. 그럼 몇 번 넣은 거예요? 60번 넣은 거잖아. 얼마씩? 50만 원씩 60번을 넣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함정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분모에 지금 R 하나만 왔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런 건 다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죄송합니다.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리고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럼 답은 결국 요거 아니면 요걸 봤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보고 찍었던 분들은 죄다 틀렸다는 거지. 왜? 출제위원이 함정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왜? 문제가 너무 단순할까봐. 그 함정이 바로 매월 돈을 붓는다는 거고 금리는 매년 3%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 함정을 파악하셨던 분들은 1번을 찍고 2번을 봤을 때 1번과 2번이 왜 똑같은 공식이지? 라는 거를 느끼셨어야 돼요. 1번과 2번은 똑같이 뭐예요? 연금의 내가계수에 대한 공식이었어요. 왜냐? 둘 다 R분해를 썼잖아. R분해 썼잖아. 그런데 이 R분해를 썼는데 이 R분해가 매월과 매년인지를 체크한 사람만 답을 2번 찍어서 맞췄다고. 문제 어려웠다고요. 어려웠다라기보다 이게 안 보였었을 거예요. 실제 시험장 가서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힘을 줘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와서 나 이거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틀렸지? 라는 문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어려운 문제였어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어요. 뭐만 외우면 됐었어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만 외우면 됐었어요. 하지만 이 이자율이 3년짜리였고 나는 돈을 매월 50만 원씩 붓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연내 문제가 나왔으니 연현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의 공식이 이거였죠. 그래서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 공식은요? 불러주세요. 연금 현가계수 공식은요? R분의 무조건 R분의 하셔야 되잖아. 무조건 R분의 하셔야 되고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다 라는 것도 함께 추가로 기억해 두세요. 문제에서는 연내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연금의 현가든 연금의 내가든 공식 하나 외워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일시불의 내가, 일시불의 현가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현가랑 저당상수가 역수관계고요. 연금의 내가와 감채 기금계수, 연내 감기가 역수관계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화폐 가치 계산 마지막에 하시면서 많은 공부하셨는데요. 반드시 마지막에 총정리 페이지를 잘 보시고 함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 잘 복습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투자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론 마무리 지으면서요. 노래도 부를 거고 총정리 한번 할 거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이제 곧 3월이 오는데요. 3월에 오셔도 가끔 이렇게 꽃샘추위가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날씨가 추울 때가 있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이제 막 시작했어요.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서시죠. 아시겠죠?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